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무역위원회, 상공회의소 및 관광업계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 국가 간 여행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국경은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에 한해 비필수 여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부터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제시해야 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 장관은 육로 및 항공 모두 변경사항은 없다. 코로나19 상황과 해외여행 요건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은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8월 9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육로 및 항공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한 결과 292명의 여행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총 검사 대비 0.2%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벨링햄 버밍함과 블레인부엔 지역은 캐나다인들의 쇼핑이 3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현재 연극이나 스포츠, 음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쇼핑을 위해서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백신 카드만 보여주는 것으로 간략화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PCR 검사비 지불이 캐나다 여행을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캐나다 관광의 가장 큰 부분이 미국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아이가 5살만 되어도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BC주는 지난 화요일에 5세 이상의 아동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공중보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BC주 내 유치원부터 고3까지 마스크 착용을 권하게 된 새 규정과 더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역시 가능한 한 직설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이에 공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세 이상의 아동부터였습니다. 최근까지 캐나다에서는 12세 이상의 아동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가능했습니다. 화이자가 현재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백신 승인을 보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헨리 박사는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가능한 한 빨리 11월 전까지는 준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에서 아이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중이라며 성인들의 경우처럼 연령에 따라 접종 자격이 주어지는 형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에 있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은 대략 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당국은 아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겟 백시네이트 포탈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을 권장하며 등록 이후 아이가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차례가 오면 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12일 밴쿠버시는 32헥타르에 이르는 홀스크릭 사우스 대한 도시계획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80%는 밴쿠버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가 향후 15년에서 25년 내에 만료됩니다. 밴쿠버시는 70년대에 이 지역을 처음 개발한 이후 재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재개발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지와 열린 공간에 대한 개발은 내년에 시작해 2040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총 1849채의 주택이 있으며 약 5,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 소유 토지는 6번가와 4번가 길을 따라 버라드 다리에서 캔비 다리까지입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밴쿠버시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해당 지역은 현재 주택수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추가로 2,875개의 거주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 자금은 프로퍼티 엔도우먼트 펀드와 밴쿠버 어폴더블 하우실 엔도우먼트 펀드에서 지원합니다. 올 초 주민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인구밀도 증가, 가족을 위한 주택, 공터개발, 접근성 용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밴쿠버시가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현재 임대 기간의 연장이었습니다. 시는 올 후반에 주택협동조합과 임대 연장 협상 및 재개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TV 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정부는 이번 주 온타리오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드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18일 월요일에 리오픈 로드맵의 3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는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리오픈 단계에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매일 보고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해 3단계를 끝마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온타리오주의 1일 확진자 수는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오픈 로드맵 3단계에서 벗어나면 현재 실내 및 실외 모두 수용 인원 제한 수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주가 3단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될 예정이며 2022년 1월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영화관, 콘서트, 라이브 스포츠 경기와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토론토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점점 더 도시 밖을 선호하면서 광역 토론토 교외, 특히 타운하우스의 주택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트라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교외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적절한 가격을 찾고 있으며 현재 토론토 하우스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렴한 GTA 교외 지역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외의 타운하우스 평균 가격은 스퀘어피트당 617달러 선이며 평균 가격은 73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운하우스 구매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매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낮은 재고로 인해 평균 8.5%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많은 GTA 타운하우스 중 일부는 지난 2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으며 오샤와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는 무려 34%가 올랐으며 6일 만에 32% 오른 가격에 주택이 판매되었습니다. 보호만 비례한 지역은 평균적으로 32%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 만에 24% 이상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의 전문가는 25년 만에 가장 낮은 재고로 인해 이러한 상승 추세는 곧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어 캐나다가 보안상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체크인 및 수화물 하차 시간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탑승 시간 1시간 전에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을 완료했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토론토 피어슨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제선 목적지로 가는 에어 캐나다 승객들은 탑승하기 최소 90분 전에 체크인하고 수화물 위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어 캐나다 대변인은 이번 계획에 대해 고객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공항의 고객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체크인 시간 외에도 정오 전에 피어슨에서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은 세관 및 보안을 위해 공항의 표지판에 표시된 줄에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항에서의 여행 과정을 원활히 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항공사는 규칙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